통일세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통일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됐을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어느 정도 뭐 통일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언제 오는 것이 좋으냐라는 사회적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겪으면서 그리고 야권과 진보 진영이 국가의 진로를 통일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 대북 화해,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복지에 국가의 진로를 맞춰야 된다고 주장을 함으로써 통일세라든가 통일 비용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거의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격동의 시대에 생길 수 있는 한반도 급변 사태를 시작으로 이제 막 출발할 수 있는 어떤 통일의 길, 통일의 장정에 우리가 준비를 하는 데에 대단히 위협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복지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일단은 우리는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통일 비용, 통일을 준비해야 되는, 통일을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서 결국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길이라는 이런 인식을 자꾸 정권과 지식인사회와 시민사회 세력이 국민들에게 고취시켜줘야 됩니다. 우리는 꼭 7월에 우리가 주머니 속에 꼭 한 주머니는 돈과 기타 준비를 비축해야 되는 주머니가 다른 나라 국민들하고는 달리 우리 국민들에게는 있다. 그것이 바로 통일 대비 주머니다 라는 점을 계속 인식시켜줘야 되는데, 이명박 정권도 대통령이 통일세 얘기만 했지 내부적으로 학자들과 연구만 했지 기타 필요한 통일 논의라든가 통일세를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는 전 사회적 분위기를 고취시키는 데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에 관한 의식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에 대한 잘못된 인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 정권의 영향을 받아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며 혼란스러운 것이며, 더군다나 흡수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흡수통일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세 문제를 얘기하니까 야권과 진보 진영에서 그렇다면 흡수통일 하자는 얘기냐 라고 하니까 대통령과 정권과 한나라당이 또 쑥 들어갔어요. 그게 아니다. 우리는 흡수통일 하자는 게 아니라 평화통일을 하자는 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흡수통일의 반대가 평화통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잘못된 인식이며 논리적 모순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능한 통일은 흡수통일밖에 없습니다. 흡수통일에 평화적인 흡수통일과 무력에 의한 흡수통일 두 가지가 있을 뿐입니다. 흡수통일의 반대말은 평화통일이 아니라 대등통일, 동등통일입니다. 예를 들자면 기업과 기업이 합병을 할 때 5대5 대등합병을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대등통일, 동등통일입니다. 그러나 20세기 이래 세계사에서 이루어졌던 통일의 사례나 또는 앞으로 있을 통일의 방식을 놓고 봤을 때 흡수통일 이외의 통일은 다 불가능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흡수통일의 예를 두는 독일 통일 같은 경우에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동독과 서독 양 국가는 갑작스런 서독의 흡수통일보다는 양국이 10개항의 상호 협조 조약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국가통합을 이루는 일종의 대등통일을 처음에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11월 9일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는데 1989년 12월서부터 독일의 라이프니츠라든가 드레스덴 같은 데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동독 주민들이 동독 공산 정권 때는 우리는 한 국가다라고 하면서 민주화 시위를 했었는데 89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니까 시위에서는 우리는 한 민족이다라고 구호가 바뀌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통일을 향한 독일 국민들의 열망이 치솟기 시작을 했습니다. 서독의 코올 수상이 드레스덴이라든가 동독지에 가서 연설을 할 때 동독 국민들이 서독 국기를 흔들면서 코올 수상을 연호했습니다. 완전히 상황이 달라져가지고 대등통일, 조약 10개항 공동협력에 의한 통일이라는 얘기는 쑥 들어가고, 이듬해 1990년 2월 달에 서독의 코올 총리가 동독 국민들에게
서독의 마르크와 동독의 마르크를 1대1로 화폐 통합하겠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이 화폐 통합 약속이 동독 국민들을 통일로 향하게 가속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동독 국민들은 서독과 통일이 되면 우리도 서독만큼 잘 살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와 확신을 갖게 됐고, 바로 한 달 후에 3월 18일에 동독의 자유총선거가 열렸을 때 서독 기본법에 따라서, 우리로 따지면 헌법이죠. 서독 기본법에 따라서 서독 체제에 동독 체제가 흡수 통일된다라는 공약을 내세운 기독교 민주당이 제1당이 됐습니다. 그때서부터 서독의 동독에 대한 흡수 통일 노력은 가속화돼서 바로 2개월 후에 5월 달에 화폐를 1대1로 통합하는 경제조약이 천명이 됐고, 바로 8월 달에 통일조약이 체결이 되고, 자유총선거가 있은 지 7개월도 안 돼서 1990년 10월 3일 동서독은 통일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1989년 1월만 해도 동독의 호네커 공산당 서기장은 베를린 장벽이 50년, 100년을 갈 거라고 천명했습니다. 서독 국민들 중에서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도 그렇게 갑작스럽게 통일을 이루려고 기대한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산체제의 급변 사태가 터지면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정말 산사태처럼 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통일은 서독 기본법에 따라서 흡수 통일로 이루어졌고, 10년, 20년 통일 분단, 통일 극복 노력을 통해서 독일은 지금 유럽의 가장 큰 경제, 그리고 유로존을 버텨내고 있는 가장 든든한 경제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잘못된 환상, 하나는 흡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라는 것, 반평화적이라고 하는 노예를 불식시켜줄 수 있고, 두 번째, 통일 비용으로 인해서 통일 이후 수십 년 동안 국가 발전이 정체될 수 있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독일의 사례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등 통일을 구체적으로 3년, 4년 동안 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남북 예멘입니다. 지금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살레 대통령이 무력 진압을 하고 있는 그 나라, 예멘이 바로 1988년 서울올림픽이 끝나고 1989년에 동구권에 변화하고 하면서 1990년에 남북 예멘이 일단 우리 한번 대등 통합을 해보자. 그래서 일단 가시적인 잠정적인 통일공화국을 선포했습니다. 지금의 대통령, 지금 북예멘의 살레 대통령이 대통령을 맡고 공산주의 정권인 남예멘의 대통령이 부통령을 맡는 일종의 대통령 평의회를 통한 일종의 잠정적인 통일국가 조약을 체결해서 3년을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3년 후에 조약에 따라서 총선거를 벌였는데 북한의 민주국가 북예멘의 1당과 2당이 총선에서 1, 2위를 차지하고 남예멘의 사회주의 정당이 제3당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예멘이 대통령, 부통령을 나눠갖는 대통령 평의회를 없애고 통일국가, 하나의 단일 통일국가로 만들자고 밀어붙였습니다. 남예멘이 반발했습니다. 비록 선거에서 제3당에 그쳤지만 실질적인 득표수는 제3당이 아니라 제2당이다 라고 반발을 하면서 분리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남북 예멘이 전투기를 동원한 내전을 벌였습니다. 931명이 죽었습니다. 내전 그때 지금의 살레 대통령의 북예멘이 남예멘을 접수해서 결국 무력에 의한 흡수 통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명목적이고 어떤 이론적인 대등 통일, 동등 통일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한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무력에 의한 흡수 통일의 대표적인 예는 남북 베트남입니다. 결국 우리가 20세기의 세계사를 돌이켜보면 대등 통일, 동등 통일은 없고 흡수 통일만이 있다라는 것. 지금 북한의 GDP는 남한의 40분의 1입니다.
40분의 1이 되는 나라를 언제 어떻게 개발을 해서 우리의 한 반 정도 되는 수준으로 언제 끌어올려서 언제 어떻게 동등통일, 대등통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회주의 체제가 만약에 계속 유지된다면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우리는 자유민주 통일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법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흡수 통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근데 흡수 통일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불가피한 길이고, 일단 우리가 북한의 극변 사태가 터지면 동독의 사태처럼, 물론 동서독과 똑같은 형태의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동서독은 1970년대 동방정책 이래로 계속된 동독 주민들이 서독을 왕래하고 서독의 텔레비전이 동독 지역에 방영이 되고 하는 이런 자유로운 어린이 간의 교류와 화해 협력을 통해서 이념적인 벽과 어떤 그 사회의 이질적인 부분을 많이 감소시켰습니다. 그런 어떤 그 흡수 통일이 될 수 있는 기반의 조성이 있어서 사실 우리나라는 시간이 좀 더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노력이 좀 더 걸린다는 것 뿐이지, 결국 그 중심 길이 흡수 통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